자, 중개거래가 안 되는 이유 어제랑 똑같습니다. 허그 때문이에요. 자, 임대인은 공시가의 126%는 못 준다. 가격이 너무 낮다. 아니 뭐 한두 채여야지. 한두 채여야 주지. 보통 그 임대사업자나 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빌라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은 5채에서 10채 정도가 기본입니다. 보통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아니 한두 채는 126% 줄 수 있죠. 네, 막으면 돼요. 이게 7천에서 1억 정도 내줘야 되거든요. 한 채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시세가 너무 낮아서. 근데 임차인들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빌라 오피스텔의 8, 90%는 허가 안심 대출을 받는다. 왜? 허가 안심 대출을 받으면 대출도 80% 나오지만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증보험 가입이 되니까. 이 대출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집을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간에서 껴가지고 이제 나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개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임차인 설득하는 게 빨라요. 임대인은 이거 자폭이에요. 근데 임차인은 자폭은 아니잖아요. 아니 집이 있잖아요. 집이. 집에서 살면 되지. 이 집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실이니까.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의 8, 90%가 허가 안심대출 이용자다. 그러면 허가 안심대출 제도가 지금 빌라 오피스텔 전세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주의고요. 사유재산권이 다 있어요. 어제 영상 올리니까 무슨 댓글에 막 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상한 댓글들 많으시는데 이거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요,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누구를 파산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공시가격 126%, 80% 대출, 이것 때문에요, 시중은행 대출을 안 받는다니까요? 왜? 통큰 치킨 생각해보세요. 통큰 치킨. 롯데에서 통큰 치킨 5,000원에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치킨집 하는 시장 영세상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막으라고. 없어졌잖아요. 롯데 통큰 치킨이. 지금 허그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심대출 없애야 됩니다. 허그의 안심대출 없애가지고 시중은행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시중은행은요, 보증보험이 되니까 자기도 돈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냥 이자만 빼먹고, 원금은 잃을 일이 없어요.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 돼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시세를 망가뜨리면 돼요? 공산주의예요? 통크치킨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지금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 휴무 폐지한대요. 이런 거를 왜 도대체 하냐는 거죠. 시장경제주의에서. 참. 공산주의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막으면 돼요? 안 되지? 자, 오늘 기사입니다. 전세 가격은 어쩌다가 10만원 단위까지 거래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시장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보증보험 제도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기사 보니까 이거 좀 반박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 전세 사기, 깡통주택 피해자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전세 사기가 발생한 근간, 허그의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해줘서 깡통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 허그가 전세 사기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줬다. 지금 126% 계산해도 이미 깡통 전세인 집이 많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기 당하신 거는 안타깝지만 이거는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당장 허그가 앞장서서 126% 기준 높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요, 손실이 많아서 그렇대요. 왜? 보증 비율을 높여버리면 손실이 더 커질까봐.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자, 허그의 150% 보증이 전세 사기를 키웠다. 전세 사기가 어디서 일어났는데요? 신축 빌라에서 일어났거든요? 신축 빌라에서 150%까지 보증을 해주니까 신축 빌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90년대 빌라 가셔야 돼요. 이 피해자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려는 욕심이 이 화를 부른 거죠. 150%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입자들한테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겁니다. 왜? 보증을 많이 해주고, 신축 빌라 비싸죠. 아니, 새 휴대폰이 비싸요. 헌 휴대폰이 비싸요. 다 새 거 쓰고 싶지, 헌 거 쓰고 싶어요? 집도 그렇죠. 신축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신축이니까 비싼 거예요. 새 거니까. 그럼 다 그쪽 가서 살아야죠.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가보세요. 지하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다 비 맞고 주차 대고 해야 돼요. 눈 올 때 다 차 얼고요. 신축 빌라는 그러면 싸야 돼요? 빌라라는 이유로 그냥 저렴하게 공급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경제적인 논리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허그에서 150%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회 초년생들 월급을 200만 원, 200에서 250 받는 사람이 신축 빌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가격이 3억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80%, 150% 비율 적용해줘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전세 사기 문제는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전세 사기 원인을 여기다가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번 양보하고 이 말이 맞다고 해봐요. 허그의 보증 사기를 키웠다. 허그가 150% 해줘서. 그러면 신축 빌라에만 적용하면 되잖아요. 왜 구축까지 다 싸잡아서 적용을 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예. 형평성에 안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죠. 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합니까? 자, 두 번째. 허그의 재정이 악화돼서 126% 폐지가 어렵다? 아니 그럼 대위변제 나간 5조 원, 4억 9천억. 이거 어떻게 받을 건데요? 경매한다? 경매한다? 지금 경매 10건 중에 1건 됩니다. 10건 중에 1건 낙찰돼요. 임대인도 그냥 파산하면 끝이에요. 파산해서 버티면 되지. 왜 파산을 하게 하냐고요. 전세를 받아가지고 돈을 갚게 해야지. 어제 영상 보세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영상 올린 거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인들이. 이거 지금 막고 있다. 세입자를 받을 걸 막고 있다. 대위변제 나간 것도 못 받으면 뭘로 메꿀 거냐는 거죠.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또 메꾸게요? 지금도 혈세로 메꾸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공실인 집들은 아깝잖아요. 집이 남아돌고 있는데 지금 이 126%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좋은 집들이. 아니 새로 짓는 신축에서 전세 사기가 터졌으면 여기에다 적용하면 되잖아요. 왜 기존의 빌라 오피스텔들까지 다 잡아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경제 논리 다 갖고 와서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장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나 개인을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버틸 수 있어요. 네. 저 1년, 2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어떡하냐고요. 전세 사기치는 놈들은요. 자, 전세 사기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조금 늦게 받으면 됩니다. 예. 종부세 있죠. 종부세를 문재인 때 2%에서 6%까지 올려버려가지고 갑자기 이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를 내게 생겼어요. 원래 종부세 안 냈어요. 임대사업자들은. 이 구조를 지금 제가 한 9개월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그걸 안 보시고 이렇게 댓글 다는 것 같으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는 이것 때문에 질 것 같아요. 총선 때.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전세 사기 막으려면요. 이 126%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세 사기 막을 수 있고 대위변제 보증사고 다 막을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언제까지냐?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금리 인하할 때까지만 시간 좀 벌어주면 됩니다. 댓글로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로 갖고 오고 경제 논리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발생한 두 번째 이유는 세금 폭탄이에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2018년도 9.13 대책하고 2020년도 7.10 대책 때 종부세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6%까지 상향해버려서 이 전세 사기가 촉발된 겁니다. 예, 터진 거예요. 자, 이 세금 폭탄, 전세 사기 발생한 이유는 세금 폭탄이다. 그래서 이 2017년 8.2 대책 때
뭘 했냐면은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내놨어요.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그러니까 다 임대사업자 다 등록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 자 지금 이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정부 사람들이에요. 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내 집 마련 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비싸졌다. 이건 다 뭐 동의하는 거니까. 자, 민간 부분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만들자. 하지만 다주택자가 계속 임대사업을 해줘야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고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참. 근데 얘네들은 알면서도 지금 종부세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계속 임대를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 민간 임대인들은 우리나라 민간 임대차 시장의 76%를 갖고 있다. 거의 80%죠? 자, 개인 임대 사업자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 정책이 좀 모호한 것 같다. 이거 주택산업연구원 문이에요. 2014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베이비 부모 은퇴하면서 임대 사업에 관심이 많다. 다 어르신들, 다 노인들이에요. 은퇴하면서. 이거 지금 분석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으로 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성과 사업자 주택수 모두 다 증가했다. 자 임대주택수는 2016년 79만 가구에서 2017년에 19만 가구 증가해 총 89만 가구가 됐다. 19만 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19만 가구가. 8.2 대책으로 이 부동산 8.2 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돼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했다. 아니 그 좋았어요. 좋았는데 갑자기 돌연 1년 지나더니 갑자기 2018년 9.13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내라. 갑자기 1년 만에 태도를 바꾼 거예요. 세금 내라고. 근데 이때는 세율을 올리진 않았어요. 세율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바로 터지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종부세 혜택을 폐지시켜버렸다. 아니 1년 만에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까? 참. 그러니 2019년 기사, 2020년 기사예요. 전세 사기란 말이 없어요. 갭투자, 세입자 등친, 화곡동, 강씨 추적, 500채 가진 집주인, 왜 반지하 살지? 먹튀, 주의보. 전세 사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 이 종부세 폭탄을 투하합니다. 2020년도 719. 이게 710 대책인데, 자, 종부세율, 최고 세율 6%, 집 팔아라. 갑자기. 다주택 보유 법인들은 일괄적으로 6% 적용하고, 나머지는 2%에서 6%다. 여기 보시면, 자, 6억까지 공제되거든요. 근데 6억부터 12억, 여기 94억 이렇게 초과하는 분들은 2%부터 냅니다. 저도 엄청 냈어요. 저도 엄청 냈는데, 야, 이러니 이 세금 못 내는 500채, 60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겠어요? 무자본으로 갭 투자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21년도, 22년 종부세는 12월 달에 냅니다. 12월에서 1월 달 이 안에 내야 돼요. 그러니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빌라 400여 채 보증금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들. 자, 세금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세금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경매에 넘어가니까 21년부터 기사가 뜨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 계약 전 체납 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전세금 받으려면 집 낙찰 받으래요. 전국 강제 경매 급증. 강제 경매된 거예요. 세금을 안 내가지고. 깡통 전세 집주인 세금 체납 계약 전 확인해야. 이러니까 올해부터 바뀌었죠.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반드시 알려야. 세금 때문입니다. 문제 세금. 자, 근데 올해 종부세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종부세 12억까지 지금 완화했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 그 다음에 그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 빠져가지고 웬만한 데는, 그래서 종부세 저도 올해 안 냈거든요. 한 20만원인가 30만원 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허그 대위 변제만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전세 보증보험 이거 폐지해야 된다. 공시가격 126% 이건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누가 시세를 이렇게 정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작년 5월 기사거든요.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규제 정책으로 이 안심대출 기준을 126%로 줄여가지고 지금 강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 돌려줄 전세금 없다. 보증 사고액 4조 3천억. 자,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금리 인상으로요 전세대출 이자도 같이 급등했어요. 시중은행 5%대입니다. 지금 조금 내려가서 이제 4%대 내려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5% 6%의 때가 많다. 허그 안심대출이요 저금리예요. 이게 3%에서 4%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걸 찾는 거예요. 전세 안심대출을. 그리고 보증보험도 전세 보증보험도 되니까. 그럼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선의의 임대인들 있죠. 임대사업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보증금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사고액이 터지죠. 이건 전세 사기랑 별개입니다. 이거는 국토부 126% 줄여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책, 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 세금 폭탄 정책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상한 5%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장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안정화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4년 동안 5%안 올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4년 살고 나가요. 빌라는. 그렇기 때문에 4년에 5% 수익이 발생하니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세 사기 막으려면 신축주택에 대한 앞에서 그런 규제 그런 거를 해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참 길었는데 이걸 보고 제발 좀 깨달으셔라. 그리고 이걸 보시고 제발 좀 우리 정상화되는 시장을 만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